반갑습니다. 영광스럽게도 그 최재관의 길 북토크 대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최재관의 길, 봄 맞으러 가는 길 동행하고 있는 양평 군의원 여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 그 전주영 회장님 함께 진행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시면 예, 어려운 진행이 될 것 같지만 예, 제가 그 순발력과 기지로 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최재관이 지나온 어제의 길,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여주신 수많은 이웃들과 동지들과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오늘의 길, 그리고 최재관이 걸어가야 할 길, 걸어가고 싶은 길, 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파트 1, 지나온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물상집 아들로 태어나 줄곧 울산에서 자라셨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이렇게 후보님을 뵈면 굉장히 점잖고 또 이렇게 따뜻하고 푸근한 이미지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아까 여기 보여주신 영상에 보니까 엄청 개구장이 같은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는데 어린 시절 어땠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이거 먼저 듣고 갈게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 굉장히 얌전하고 내성적이고 말수도 적고 운동 좋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신기한 거는 초등학교 때마다 모든 반에서 오락부장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어쨌든 부족한 자기를 극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락부장을 하면서 이제 대학 가서 연극반도 하고, 제가 대학교에서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참 많이 부족한 자기를 고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많이 애썼던 그런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정말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무슨 행사를 진행하거나 또 이제 집회를 여러 번 열었는데 뭐 하실래요? 물어보면 항상 노래하신다고 하세요. 네, 그런 끼가 있으셨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학 시절 연극도 하셨다라는 얘기 하셨는데 후보님의 고등학교 친구분을 제가 가끔 뵐 때가 있는데 후보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수학을 되게 좋아하셨다. 그리고 정이 많고 의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후보님은 책에 보니까 유전공학을 배우고 싶어서 농생물학과에 진학을 하십니다. 그렇죠? 보통 시골에서 서울로 또 서울대에 진학을 했다고 하면 마을에서는 경사잖아요. 현수막 한 10개, 20개씩 걸리고 네, 그렇게 상경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연극을 했던 청년, 대학생 최재관을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관은 어떤 청년이었나? 네, 본인에게 들어서는 좀 신뢰가 떨어지고요. 청년 최재관을 좀 생생하게 증언해 주실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셔오겠습니다. 대학 후배이신데 김원봉 선생님 혹시 와 계십니까? 네, 잠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약속해 있는 거 맞죠? 네, 여기 자리 해주시면. 네, 후보님 본인은 뭐 고등학교 오락부장으로 지내셨고 대학 때 연극도 하면서 이렇게 뭐 꿈을 키워가는 그런 과정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책을 읽어보니까 군대를 제대하고 뒤늦게 학생운동을 시작하고
졸업도 한 10년 동안 학교를 다녀 늦게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또 후배님께서 알고 계신 청년 체제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복학하셔가지고 저희들 같이 이제 학생들을 같이 많이 했고요. 안 들려요? 네. 복학하시고 제가 발표할 거니까 다시 이제 학생분들 많이 하셨고, 기억나는 것은 이 형이 축구 좋아하시고 잘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극관 하셔가지고 우리 그 92년 학내 문제로 이렇게 큰 싸움이 있었는데 이 형이 좀 앞서갔죠. 요즘 유행한 뮤지컬 감독을 하셨죠. 대본도 쓰시고 연기도 지도하시고, 보통 그 옛날 당시에 이렇게 학생 운동하면 이렇게 뭐 노래하고 이렇게 뭐 연극 이런 좀 약간 딴따라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 어쨌든 이 형이 약간 딴따라게 좀 있긴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형은 되게 한결 같은 게 있어요. 뭐가 하나 딱 느낌이 오면 그거 하나를 하여튼 엄청 열심히 자기 몸을 불살라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집요함이 있으신 청년이었고 또 딴따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좀 오랫동안 30년 동안 농촌 농민운동을 하시고 또 최근 6개월 동안은 고속도로 지키겠다고 또 투쟁하셨어요. 근데 그때 가장 절실했던 게 좀 신명나고 흥이 나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저는 많이 했었거든요. 후보님이 죄송합니다. 우리 저자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으로 네, 신명난 세상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죄송합니다. 한마디 더 하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고 청년 이야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형이 울산 출신이잖아요. 그 저기 설악산에 울산 바위라고 있거든요. 울산 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설악산에 있는 울산 바위. 그리고 예술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이 가능성에 도전하는 종합 예술이거든요. 근데 예술을 하신 분이라서 아마 잘 할 겁니다. 네, 잘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별명 하나 얻으셨습니다. 여주 양평의 울산바위.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울대를 졸업하고 여주로 오셨어요. 강천면 감메리 400만 원짜리 전셋집에서 농촌 생활을 시작하십니다. 책을 나중에 보시겠지만 여기 34페이지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단칸방에 살림을 차렸는데 우리 집사람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맞습니까? 네, 우리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네, 일부러 자리 피하신 것 같습니다. 못 들어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랬었나요?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1년에 200만 원 수입, 그리고 또 사모님이 하숙을 하시면서 생활비를 보태고 생계를 이어가시면서 아이들을 교육하셨어요. 맞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 또 책에 보면 농사는 조금 짓고 체질에도 안 맞고 농민운동만 했다. 솔직히 최악 아닙니까? 어떠셨어요? 이렇게 묘사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저 아내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주에 온 것도 좋아했고 농사 짓는 것도 이제 뭣도 모르지만 아마 몰라서 좋아했어요. 아마 이 힘들 얼마나 힘든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젊은 나이에 저희들 매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어서 네, 그랬던 걸로 하고 네, 이렇게 여주의 새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벌써 30년째라고 하네요. 끈질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농민운동가 체제관입니다. 농민운동가 체제관 그리고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먹거리 운동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쌀 반대 운동을 하셨어요. 저 4년 전 총선 때도 제가 청와대로 간 착한 농부라는 책을 읽으면서 확인을 했었는데 이번 저서에서도 상당히 놀라운 일을 많이
펼쳐내고 또 성공을 시킨 그런 사례들이 좀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쌀개방 반대 30만 농민 대항쟁을 기획하고 준비하신 장본인이십니다. 그때 얘기 잠깐만 해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농민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이제 농민의 활동을 같이 했는데 그 이분들하고 함께 우리가 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을 뭐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했었는데 그때 여주에서 다 같이 관광버스를 102대를 준비해서 그 당시 이제 저희가 서울에 집회가 2대 갈 텐데 102대를 준비했어요.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인민 4,0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이렇게 서울로 집회를 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게 이제 우리 농민운동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민중운동 역사에 지금 촛불 집회 때문에 뭐 100만이 모일 때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13만 명이 모였는데 그건 엄청난 기록적인 일이었고 산 역사라고 생각해서 제가 꼭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래야 저희들 살아온 30년이 후회되지 않고 아깝지 않은 세월이라는 것을 많은 농민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생생한 이야기들은 또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막지는 못했어요. 쌀개방을 그 당시에는. 네. 이제 그 당시에는 막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제 아주 높은 관세를 매겨가지고 수입쌀이 사실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농민들이 30년간 피땀 흘려서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위기 시대에 우리 식량을 지켰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트랙터로 길막기도 좀 진행을 하셨던 것 같고 홍콩으로도 가셨어요. WTO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홍콩, 또 폭도에서 성자가 된 이야기, 또 한국의 잠금이라고 불렸던 이야기, 홍콩 투쟁 에피소드 짧게 하나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홍콩에 1,500명의 우리 농민들이 가서 그 아까 쌀을 막겠다, 쌀개방을 막겠다고 많은 사람이 외국에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구속이 되거나 잡혀가면 우리가 못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한 명도 잡히지 않으면서 치열하게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투쟁 기획단을 맡아가지고 홍콩에 이제 남들보다 일주일 먼저 갔어요. 일주일 먼저 가서 그 투쟁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홍콩 바다에 손을 담궈보니까 그때가 12월 달이었는데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다에 뛰어들자. 그래서 300명의 구명조끼를 다 이제 홍콩에서 구입해서 300명이 실제로 바다에 뛰어들고 그리고 1,500명이 4시간 동안 산보일배를 하고 그리고 전체 1,500명이 길거리에서 연자동성을 하고 아주 평화적이고 아주 대중적인 투쟁이었지만 아주 강고한 투쟁을 통해서 결국 그때 WTO 국제협상 그러니까 쌀개방 협상이 달린 그 협상을 저희가 무산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능할 거라는 일에도 저희가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친환경 무상급식 이야기입니다. 2009년 여주에 친환경 TV센터를 만들고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2010년 그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우리 농민들이 좀 안타까운 게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못 받잖아요. 이렇게 생산을 해놓고 가격을 생산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결정해요. 경매 시장에서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에 대한 가격 결정권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학교급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리 계약 재배를 하고 미리 1년 전에 가격을 결정하고 미리 생산을 계획해서 하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최초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우리 농민회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센터를 세워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경기도 전체로 확산이 되고 전국으로 확산이 돼서 우리가 경기도 최초로 새로운 농업의 비전을 만들어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최초로 여주가
거기도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선도했던 그런 사례였던 것 같고요. 그때 센터장을 맡아서 활동하기도 하셨던 거죠. 최초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여주양평에 봄을 맞고 꿈을 이루는데 최초로 해야 할 일들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넌지에모 학교급식운동, 호남미 금지법, 농지 데이터베이스, 계속되는 농민, 농촌 운동, 먹거리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책 속에 있습니다. 책으로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파트, 국민의 길.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 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서 투쟁하셨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투쟁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간의 투쟁, 오늘은 며칠이죠? 농석이? 83일인가요? 네네, 183일째입니다. 6개월을 지난 거죠. 고속도로 투쟁 과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희들이 싸우면서 밝혀온 진상 규명에 대한 이야기들은 책 속에서, 그리고 여현정 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책을 읽고 또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면서요. 오늘은 그 183일, 6개월여 시간 동안 가장 감격스러웠던 일 한 가지와 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하나만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예, 아까 참 저는 잘하거나 뛰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끈질기게 하는 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끝장이 날 때까지 붙들고 하는데, 지금도 183일간 천막 농성을 하는데 이건 민주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거의 뭐 미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일이 밝혀질 때까지는 물러서지 않는 그런 해왔던 것이 저는 가장 감격적인 일이고, 또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여기 이제 몇몇 우리 고모님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 이 183일간의 농성을 하는데 제일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분들이 가장 고맙고 소중하고, 그 과정에 우리 천막 농성장을 청소하시다가 그 밧줄에 걸려서 넘어지신 우리 조한복 고모님이 무릎을 다치셔가지고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때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셨는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청년이라는 게 나이가 젊어서 청년이 아니고, 우리 고모님 제가 보는 청년이거든요. 생각이 적고 몸이 적고 항상 솔선수범하시는 우리 고모님, 여기 78세 고모님도 매일같이 나와서 청소하시고 하시는 이런 어르신들이 요즘 저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통해서 가장 제가 얻은 소중한 선물이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주셔서 그런 것들 열심히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게 지나온 183일이었고 또 앞으로도 며칠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계속 투쟁이 나가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저자의 그 끈기와 집념에 더해서 정말로 내일처럼 함께 해준 수많은 농성단 그리고 지지자들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제가 노병 3인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신재영 고모님, 조한목 고모님, 진기수 고모님 여기 와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사님 팀도 계십니다. 박보정 선생님, 김경희 선생님, 최인수, 이윤정, 또 이선복 고모님 등등 여사님 팀이 또 계십니다. 그리고 천막이 무너지면 또 혹은 천막이 고장이 나면 어디서 그렇게 모여들어서 선막을 고치고 사수하고 계시는 또 천막 사수팀도 계십니다. 우리 김현우 실장님, 최광현, 염동원, 임석광, 이경우 등 이런 많은 분들이 지켜온 6개월이었습니다. 우리 이 중에서 한 2분 정도 에피소드 이야기를 짧게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막 사수팀의 염동원 선생님하고요. 또 노병 3인방 우리 신재현 고모님 두 분 앞으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른 걸음으로 네, 가주시면 네, 우리 그 염동원 선생님이십니다. 영화 감독 같기도 하고 또 저희가 체개발아라는 별명도 좀 붙여드렸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와 투쟁할 곳을 찾아다니시는 하이에나처럼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그런 별명도 붙여드렸는데요. 먼저 한번 에피소드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평 기독교 공성장 지킴이 안동원입니다. 저는 양평에 온 지 6개월 됐습니다. 저는 기독의 삼성 반도체 운영하고 SK 하이닉스 이천에서도 다니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정치를 너무 잘해서 반도체를 완전히 가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된 김에 너희는 뭐하냐? 싸우자.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곳이 어디냐? 뭐 누가 봐도 양평이죠. 양평에 원령을 얻고 구조를 옮겼습니다. 양평 국민이 돼야 더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혼자 뭘 할까 하다가 양평에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촛불 집회에 나가가지고 양평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방 찾을 수 있어서 양평 농성장 깃발이 굉장히 크거든요. 멀리서도 눈에 띄더라고요. 금방 찾아서 협력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의 싸움의 첫발을 농성장 지킴이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제가 왜 이렇게 정부랑 싸우고 싶어 할까요? 글쎄요. 안 싸우고 싶은 국민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방향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개인적인 이유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80년대 중반의 사건인데요. 그 당시는 전두환 치하에서 많이 치열한 싸움을 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저는 안 싸웠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의 없이 못했던 것을 30년 동안 후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은 더 후회하면서 살지 말아야겠다 결심하고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뭐가 제 능력 때문에 세계자라는 별명을 지었는데 저는 그런 혁명하고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제가 잘하는 싸움꾼이 되고 싶습니다. 격려와 감사의 박수와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왜 싸우느냐라고 물었는데 대통령이 국민에게 싸움을 걸어온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계신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저자께서 이렇게 많은 동지들을 얻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우리 고모님 한 가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국정농단 농성장 지킴이 신재현입니다. 다음부터 좀 앉아서 입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농성장에 합류할 때 이
고속도로 국정농단이 농단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배경에는 그 지역의 농단, 조작, 사기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은 대중의 무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중의 무지. 이거는 무식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대중이 알림을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 지역위원장, 의원님들, 그리고 농성장 지킴이들이 함께해서 대중에 모르는 것을 알리는데 선두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우리는 밀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일부나마 183일의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때는 쓰라린 일도 있었고 또는 또 무엇이 성취해가지고 즐거운 일도 기쁜 일도 있었지만은 그 단편적인 것을 조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1급으로서 대신하겠습니다. 2023년 7월 초 양평군청 앞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농성장을 설치할 때입니다. 전진성 군수동 퇴근길에 농성 천막을 설치하는 최재관 전 위원장에게 항의를 합니다. 다짜고짜 너무 한 것 아니냐. 뭐가 다짜고짜 뭐 서두가 있어야죠.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15년간 너와 내가 공들여 허위하고 1조 8천억의 예산이 확정된 최적의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문제, 몰래 뭘 훔쳐먹으려다 들켰는지 상당히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예. 누굴 위해 총대를 메서 무슨 영단을 꿈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아가 국민이 선출한 의원이 진상 규명 요구에 압력을 행사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며 공무원 노조에 눈짓을 보내서 압력을 토하게 하고 의회와 협작하여 제명을 하는 타락을 보게 됩니다. 공익을 지키려는 의원의 기본 활동에 폭력 대항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오물을 툴툴 털고 씩씩하게 되돌아온 의원에게 얼마나 민구스럽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민구스럽다 하면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이 조금 있다고 이렇게 봐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야간 지킴이 할 때의 일입니다. 밤 11시경 세 사람이 술 처먹고 왔어요. 예, 좀 거치는 말을 하려다가 좀 가다듬었습니다. 농성장 천막을 열고 사진 찍고 제의지하는 저에게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멱살을 잡고 사진을 찍고 그래요. 예. 정말 막장 인생의 표본을 봤습니다. 이것도 참아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어느 집단에서는 장래가 유망하고 촉망을 받겠죠. 그리고 군의의 방청 소감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농단에 관련하여 군수에 대한 여현정 의원의 질문입니다. 변경안이 몇 프로 변경됐는지 아느냐는 그 질문에 모른다고 그래요. 언제 변경됐다고 됐느냐고 묻는데도 모른대요. 다 압니다, 이 사람은. 전진성 군수는. 더 특이한 점은 양평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고 그래요. 강변을 합니다. 예.
몇 년 전 의회 의장으로서 의회 의원 중에 의장으로 선발돼 가지고 원안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예. 지금은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데요. 예. 무슨 말을 하면 막아버립니다. 난 국민을 위한 군수다. 예. 군수가 보는데면 왜 관제 서명을 받고 장난을 치는 겁니까? 어깃장 넣는 거 보고 더 여물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죄송하다고 해야 되고 불련점이 있나 없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전진성 군수의 목이 너무 뻣뻣해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농단을 국정감사에서 95% 이상 진상을 밝히는데 불씨를 지피고 앞장섰던 최재관 전 위원장, 김현호 사무국장, 목숨 걸고 단식으로 저항했던 여현정 최영보 의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쪽에선 공익에 임해야 할 자들이 불의와 조작으로 나아가 나라와 국민을 우롱했고, 한편에서는 불의에 저항하는 투쟁은 의무다라는 것을 농성난 동지들과 민주 시민들에게 일깨워준 이 투사들,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진정한 민초들의 사투리모 대변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물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다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셨네요. 저는 이제 책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실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백서라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2분을 부탁드렸는데 그죠? 판단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리해서 고속도로책 이야기를 해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